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한국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교회가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도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 선출된 대통령인 만큼 가톨릭 사제와 신자들의 바람도 작지 않습니다. 국민 통합과 희망, 사랑과 정의, 평화를 잊지 말아달라는 가톨릭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후부터 복지까지 주요 공약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후위기부터 차별, 노동 소외와 고령화 등 주요 공약을 되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조기 대선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한국교회는 새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와 함께 국민 통합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윤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대통령과 정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내리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의 올바른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축하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에 따뜻한 응원과 기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깊은 혼란과 분열을 겪는 가운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끝까지 지켜낸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6개월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한 전국 안정화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하루빨리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와 또 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정화를 빨리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번 국민의 선택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희망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 모두를 위한 품격 있는 통합의 지도력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오늘날 대통령이 먼저 절제와 경청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 대통령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셨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통령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공복 대통령님으로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어떤 희망을 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추기경은 또 지혜롭게 용기 있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지만 또 해셔야 될 일은 굳게 앞으로 나가시라 믿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주길 요청했습니다. 많은 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를 대표하는 한국평단협 안재용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랑과 정의, 평화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사랑, 정의, 평화, 이것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다양한 정책을 펴서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따뜻하고 살만한 그러한 사회를. 안 회장은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과 북도 갈라졌는데 동과 서도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국민들이 잘 통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제들도 국민 통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무엇보다 애써주시고 나와 다른 이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인내롭게 경청하고 또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신부는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평화를 일구는 대통령, 공동의 집 지구를 보존하는 대통령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청년 노동 문제 적극적으로 지원과 정책을 요청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가슴 따뜻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신자들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제3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희망을 불태우면서 또 자기가 속한 국가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세계 청년대회인데 거기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CPBC 이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 삶과 맞닿은 공약들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김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입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8년에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의 균형도 고려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인 맞춤형 복지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정책으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65세 정년 연장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의대 정원 조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산불, 수해, 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 불안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와 국민연금 감액 기준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약속을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는데요. 당장 이번 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한국은 G7과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는 꾸준히 초청받았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한국을 이번 G7 참관국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 역시 2022년부터 한국을 초청하고 있어 이번 회의 때도 초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G20과 G7 등을 통한 국제적 현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외교통상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기자회견에선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데 거기에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뭐 꼭 그래야 될지 아닐지 좀 고민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APEC은 한국의 문화유산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알릴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취임사에서도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를 다시금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입니다. 노제팬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어떤 대일 정책을 펼칠지 추측할 수 있어서입니다.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등도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 협상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은 동맹관계 아닙니까? 서로 존중하고 공정성의 원칙, 신뢰의 원칙 위에 호혜,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이 펼칠 외교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이끌어갈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슬로건처럼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가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지닌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가톨릭 시각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사당동 본당 협력 사목사제 박동호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12.3 이제 계엄의 경우는 국가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한 통치 행위의 시도였죠. 예. 그러나 이제 국회의회에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요. 앞에 것은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무력을 통한 국가 운영 통치 행위라면은 뒤에 세 가지 입법부,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한 것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그 권력기구의 형성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류 문명이 찾아낸 그리고 교회 가르침이 얘기하는 것은 힘에 의한 지배보다는 이성과 법에 의한 지배를 이제 인류는 문명은 찾아냈는데 이번에 그 과정을 보면 힘에 의한 지배를 물리치고 법과 이성에 의한 지배를 실현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더라도 이성과 법에 의한 그 지배 양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 법과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또 대통령을 선출한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어쨌거나 과반 득표를 하지는 못했어요. 새 네네.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권이 이러한 선거 결과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사회를 이야기할 때 다양성을 항상 얘기합니다. 또는 다원주의 또는 다양성인데요.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문화 분야든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통합하느냐가 항상 과제이겠죠. 그런 점에서 과반수를 넘은 후보자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그 2위 경쟁자가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 또 3위 물론도 있고 4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여러 견해,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남은 과제는 그 다양한 견해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남겨놓은 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뭐 일방적으로 뭐 압도적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시대적인 어떤 요청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는 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좀 평가를 해요. 절묘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절묘하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통합과 화합이라는 과제를 좀 무게감 있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대선 기간 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나 특별히 지켜봐야 할 공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화합 더하기 뭐 정상과 비정상 또는 내란과 또는 뭐 극복 또는 진짜 대한민국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언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뜻을 발휘하려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힘없고 약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그 전체 안에 담을 것인가가 사실은 궁극적인 그 표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약자도 있고 정치적인 소수자도 있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도 있고 또는 종교적으로도 차별받는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낼 때 비로소 통합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다양성의 조화라는 게 실현되는 것이지 숫자라든가 힘, 기세로 무엇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뤄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의 힘없고 약한 부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는가를 관점에서 좀 봤는데 공약집들을 그게 항상 이렇게 후순위에 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물론 뭐 카리스마 있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정치인들의 과제이겠습니다만 사회에서 가장 약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공약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극단과 분열의 정치를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로는 이제 참여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를 얘기해요. 참여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국민 투표를 통한 참여도 있고 또는 정당 정치를 통한 참여도 있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민주적 정당 운영이라는 점에서 많은 그 숙제가 남아 있겠죠. 이제 보조성의 원리라는 것은 개인 혹은 중간 집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분야를 라면은 상위의 권력기구가 개입하지 않으라는 그 권력의 절제 원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율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시민사회의 시민의식이라든가 그것을 좀 키워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으로 자기의 몫을 책임을 짊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뭐 기대도 해봅니다. 예. 사실 정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율과 참여의 기반이 조금 더 단단하게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박동호 신부님과 함께 이번 대선 결과가 지닌 의미와 과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비롯됐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 회복을 비롯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 나가길
이번 선거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있는 과거의 썩은 구태를 덜어내 대한민국의 새 여정을 걸어갈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일은 국민 통합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 공동체는 지역과 남녀 그리고 세대 등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대통령은 일치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처럼 강성 지지층과 측근에 둘러싸여 한쪽의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입들막처럼 언론을 통제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길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제 정책을 잘사니즘과 먹사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며 친기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통령에게서 우리 공동체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 보여 걱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노동자와 서민, 이주민과 장애인과 같은 공동체의 난쟁이들도 탄핵의 광장에 있었습니다. 성장의 그늘이 없게 분배와 평등의 가치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을 살려내야 합니다. 얼어붙은 남과 북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뿌렸듯이 2027년에 있을 세계 청년대회에 북한 청년들이 참가하며 끊어진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꿈꾸었던 평양 방문을 레오 14세 교황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의 청년이 대한민국에 모여 희망과 일치의 장을 펼칩니다. 대회 기간 중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대한민국에 오십니다. 대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도움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회를 통해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지난 잼버리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떠나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민을 통해 부른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늘 착용하는 가슴 십자가 안에는 4명의 주교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각별하게 여기는 주교들의 유해라고 하는데요.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콘클라베에서 선출된 지난달 8일 치르콜로 산피에트로가 선물한 가슴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이 가슴 십자가에는 4명의 주교 유해가 모셔졌습니다. 제45대 교황인 성 레오 1세, 즉 대레오 교황과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노, 스페인 발렌시아 대교구장 빌라노바의 성 토마스 대주교, 스페인 테루엘 교구장인 순교 복자 안셀모 폴랑코의 유해입니다. 440년 9월부터 21년간 교황으로 재임한 성 대레오 교황은 레오 14세 교황의 행보를 이끌어줄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동시대를 살았으며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고 이단과 싸우며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확립했습니다. 또 로마 미사 경본에 삽입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 즉 본기도를 지었습니다. 교황 가슴 십자가에 있는 성회암은 교황청 성물관리소 소장 실베스트리니 신부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성 대레오 교황의 보호와 인도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레오 14세 교황의 소망을 듣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회암 제작은 2023년 9월 30일 레오 14세 교황이 추기경으로 서임될 당시 선물받은 가슴 십자가를 제작한 안토니오 코토네에게 맡겨졌습니다. 가슴 십자가는 붉은색 모아레 무늬 위에 금색 종이로 만든 워터마크로 장식됐고 그 사이에 종이로 만든 작은 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종이꽃 안에 네 분 주교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27일 제작자인 코토네로부터 특별히 각별하게 여기는 네 분 주교의 유해가 부착된 가슴 십자가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예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의 경랑을 지나 민주적으로 새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의 모습이 겹칩니다. 남은 건 분열을 껴안고 통합을 위해 나아갈 용기겠죠. 균열을 딛고 선출된 대통령의 자리가 더 낮은 곳에서 귀 기울이고 더 넓은 시야로 품어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